축산, 검협전. 62화 대가장과 여가장. 불의를 참지 못해 무작정 대가장을 찾아가고 은혜를 저버린 채 능운봉의 혼사를 가로막네. 얼마 뒤 유윤중 집안과 대대로 원수처럼 지내는 진가장에서 나구가 대단한 실력으로 위홍을 쓰러뜨렸다는 말을 듣고 극진한 태도로 그를 추빙했다. 유윤중에게 거절당해 앙심을 품은 나구는 옳다구나 하며 이 제안을 수락했다. 대가장에서 남서쪽으로 20리 떨어진 진가장의 장주 진장태는 지두사 추온태세라 불리며 법과 도리를 무시하고 횡포를 일삼는 인물이다. 여기에 나구가 합세하자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바로 유윤중에게 도전장을 보냈다. 유윤중은 홀로 나구를 상대할 수 없음을 잘 알기에 직접 대영옥을 찾아갔다. 당시 대영옥은 선친의 묘를 지키는 중이라 나설 상황이 아닌데다 실력이 한참 부족함을 알기에 일단 유윤중에게 서신을 보내 날짜를 유예하라고 조언했다. 이에 유윤중은 이렇게 적은 서신을 보냈다. 남의 힘을 믿고 위세를 부리는가 본데 1년만 기다리시오. 집안에 처리할 일이 있으니 1년 뒤 오늘 2월 초사흘에 친히 진가장에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겠소. 진장태는 유윤중이 도전을 수락한 이상 강호의 법도에 따라 당분간 싸움을 걸지 않았지만 유씨 저택과 진가장 사이에 있는 저수지를 독점해버렸다. 유윤중은 분한 마음을 삼키고 고수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 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웬 패거리들이 악록산 기슭에서 싸움을 벌였다. 중추절을 앞두고 마침 선하에서 돌아온 백기가 이를 목격하고 말리려 했으나 사람들이 듣지 않자 지름이 7척이나 되는 바위를 번쩍 들어옮겨 상황을 정리했다. 이 일은 순식간에 장사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유윤중이 이 소문을 듣고 당장 달려가 힘을 보태어 달라고 간청했다. 백기는 내키지 않았으나 대형우까지 간청하자 하는 수 없이 응낙하면서 대결 전까지 소문을 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선화의 대협 나신의 외사촌인 백기는 장사에서 제법 유명한 협객으로 어려서부터 대영옥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본래 장사 성내에서 북가게를 운영하다가 정식으로 강호에 입문하면서 혼자 된 형수와 두 조카를 대영옥에게 부탁했다. 그 후 대영옥이 백기의 가족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돌보았기에 백기도 가끔 대가장에 들러 가족을 만났고 성 안에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 유윤중이 돌아간 후 대영옥은 대외적으로 백기 형님의 뜻에 따라 유윤중의 청을 거절했다라고 말했다. 나구는 이 소문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앞서 위홍이 두려워 2년 동안 산골 진가장 집에 틀어박혀 무료하게 지내던 진장태는 위홍이 죽고 든든한 무사까지였자 두려울 것이 없었다. 하여 중추절이 지나자마자 나구 패거리를 이끌고 성내 저택으로 돌아갔다. 유윤중은 진장태가 성내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가능한 외출을 삼갔다. 그렇게 한동안 별탈 없이 지냈는데 섣달 초에 혼사가 결정된 후 혼례 준비로 성내 출입이 잦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혼례 상대는 무예로 이름난 능시가문의 무남동녀였다. 능시가문은 대대로 한 자식에게만 무예를 전수했는데 지금 능시가문의 가장인 능조스라이는 외동딸 능운봉뿐이었다. 진장태가 예전에 얼굴도 곱고 무예도 뛰어난 능운봉에게 여러 번 혼담을 넣었으나 관상에 정통한 능조가 하관이 귓불을 넘어갈 정도로 과하게 발달해 3년 안에 화를 당할 상이라는 이유로 단호하게 거절했다. 당시 진장태는 능조에게 앙심을 품었으나 무술 실력이 부족해 감히 손을 쓸 수 없었다. 그 뒤 다른 여자와 혼인하고 첩도 열어두고 살며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능운봉이 원수 유윤중과 혼인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가 갈렸다. 그리하여 내년 2월 초사흘로 정한 기일 따위 무시하고 불시에 기습해 유윤중을 불구로 만들어버리려 하였다. 유윤중과 능시 부녀 두 원한을 한 번에 되갚아줄 셈이었다. 한편 나구는 능조와 깊은 인연이 있었다.
집안이 몰락한 뒤 수차례 도움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위홍에게 패했을 때도 능씨 가문의 비법이 담긴 금착약으로 기꺼이 부상을 치료해준 사람도 능조였다. 이 때문에 유윤중을 해치는 일이 썩 내키지 않았으나 남의 밥을 얻어먹는 처지인데다 평소 큰 소리친 것도 있어 거절할 수가 없었다. 사실 능조는 유윤중과 혼담이 오갈 때 주변에서 걱정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 진장태와 나구가 유윤중에게 복수하려 벼르고 있으니 이 혼사가 자칫 큰 풍파를 일으킬지 모른다고. 하지만 유윤중은 올곧고 인덕이 많으며 문무를 겸비한 데다 요절할 상이 아니었다. 또한 나구가 자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경거망동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혼담을 받아들이고 금지옥 옆 외동딸의 혼사를 성대하게 치르기로 하였다. 유윤중도 위험을 모르지 않으나 능조 부녀의 무예 실력이라면 훌륭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무엇보다 재색을 겸비한 능운봉을 향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유윤중은 예물을 전하는 날 직접 길을 나섰다. 능조 집에 거의 도착할 즈음 숨어있던 진장태와 나구가 불쑥 나타났다.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한 그때 불이 나게 달려온 능조가 호되게 나구를 꾸짖었다. 수치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나구가 능조에게 달려들며 싸움이 시작되었다. 연로한 능조가 잠시 집중력을 잃고 제대로 얻어맞자 유윤중이 장인을 돕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몸을 날렸다. 그러나 그는 애초에 나구의 상대가 아니었다. 마침 사천에 다녀오던 중 이 광경을 목격한 화초가 유윤중 쪽에 힘을 보탰다. 곧이어 능운봉까지 뛰어나와 합세하면서 혼전 양상이 이어졌다. 능시부녀, 유윤중, 허초가 힘을 합해 진장태 수와 여럿을 쓰러뜨렸지만 나구는 도무지 당해낼 수 없었다. 능조가 왼손 부상을 당하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남문박 심리까지 밀렸을 때 백기와 대영욱이 급보를 받고 달려왔다. 싸움이 일단락되었으나 이날 이후 백기와 대영욱도 진장태, 나구와 원수가 되었다. 특히 나구는 대가장이 상대편에 합세한 것을 알고 조력자를 더 끌어들였다. 하루하루 대결 날짜가 다가오면서 양쪽 모두 경계가 삼엄해졌다. 대가장은 산골짜기에 있지만 꽤 풍족한 마을이라 경계해야 할 일이 많았다. 5~3개의 반란이 실패하고 도적대가 출몰하던 해에도 백기가 병법에 따라 곳곳에 감시대를 설치하고 조직을 편성해 마을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무예를 익혔고 방어에 유리한 깊은 골짜기의 자리에 웬만한 도적대는 침입하지 못하였다. 지난 몇 년 세상이 안정되고 백기도 대부분 선하에서 지냈기 때문에 예전처럼 삼엄하게 경계할 일은 없었다. 그러나 기존 방어 체계가 여러모로 꽤 쓸모 있었기에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백기가 없을 때는 대영욱이 임시 대장을 맡았고 마을 사람들은 농사일을 하면서 교대로 감시대를 지켰다. 평화로운 시절이지만 꾸준히 훈련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진장태, 나구와 원수가 되어 경계가 한층 삼엄해진 상황이었다. 마을 입구와 골짜기 절벽 감시대에 미리 인원을 배치해 침입자가 보이면 바로 등불 신호를 보내도록 하였다. 이 신호 체계 역시 백기가 마련한 것이다. 네모난 상자 모양 등불에 세 면을 나무판으로 막고 한 면만 붉은 기름종이를 붙여 한쪽으로만 빛이 보이도록 하였다. 한밤중에 신호용 등불을 들지 않은 침입자를 발견하면 침입자 수만큼 연속해서 등불을 깜빡였다. 그 신호는 그 다음 또 그 다음 감시대를 거쳐 광장 앞 마지막 감시대까지 전해졌다. 마지막 감시대의 신호는 마을 전체가 볼 수 있으므로 침입자 수에 맞춰 즉시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침입자가 많으면 낮에는 향전을, 밤에는 유성 불꽃을 쏘아 올렸다. 신호가 도착하자마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뛰쳐나와 대우를 만들고 대영욱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였다. 아무리 발빠른 침입자라도 광장에 도착하기 전에 방어 준비를 완료했고 험준한 지형 곳곳에 매복을 배치해 두었기에 열의 아홉은 사로잡을 수 있었다.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나구가 이틀 전 밤에 악명 높은 비적 쌍도서 문보훈을 보내 대가장을 염탐하려 하였다. 문보훈이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등불 신호가 빠르게 전달되었다. 침입자가 한 명이라 대형욱,
대상영, 허초, 그리고 장정 10명이 나섰다. 문보훈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뒤돌아 도망치다가 골짜기에 설치해둔 그물에 사로잡혔다. 대영옥은 그저 좀도둑인 줄 알고 놓아주려다가 그의 이름을 듣고 생각을 바꾸었다. 문보훈은 친형제를 두들겨 패 쫓아내고 재산을 독차지한 데다 생모가 반만 축낸다며 억지로 개가시킨 악질이었다. 장사에서 온갖 폐악질을 저지른 천하의 몹쓸 놈을 살려둘 수 없었다. 결국 산으로 끌고 가 생매장하고 그 호패를 나구에게 보냈다. 나구와 진장태는 2월 초사흘까지 기다릴 것 없이 당장 복수하겠다며 길길이 날뛰었다. 이날 조심원 일행이 마을 입구에 나타났을 때에도 절벽 감시대를 거쳐 마을까지 등불 신호가 전해졌다. 곧이어 세 사람이 찾아갔던 집에서 조심원 일행의 행동거지가 민첩하고 여유로워 진장태와 나구가 보낸 고수인 것 같다고 보고하자 마을 전체가 움직인 것이다. 허월과 허초의 형제 상봉이 아니었다면 공연히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을 것이다. 대영욱의 긴 설명이 끝나고 이번에는 조심원이 성 안에서 들은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